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이 지난 2주간 소개해주셨던 탑픽주들이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서 차례로 리뷰해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최근에 조선주들 흐름이 좋죠. 지금 한화, 오션이 10% 넘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한화, 오션 더 보유해볼까요? 일단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전 고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변동성이 좀 더 있겠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화그룹주로 또 수익을 많이 내셨네요.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4만 원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12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장님,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우주항공주 안에서도 또 대장주 역할을 해내고 있잖아요. 더 보유해볼까요? 일단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방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트렌드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3,000조 정도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 정도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주 만에 지금 4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저희가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각 섹터별로 저희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봇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로봇주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불기둥 랠리를 펼치면서 오늘 유진로봇과 휴림로봇이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고요. 또 클로봇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되면서 유로메카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더니 지금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다시금 넘어가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다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지금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혜림 대표님. 로봇주 단기적인 끝물이 조금 도래한 건지 궁금하고요. 다음 주 흐름 전망과 함께 아직도 덜 오른 로봇주들 공략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사실 저는 로봇주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로봇주는 우리가 현대차 그룹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말이 무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의 좀 여파가 로봇주 전반으로 다시 좀 훈풍이 불게 되는 것 같고 요즘 이제 투자자들도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섹터의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또 섹터 내에 이런 종목별 순환매도 굉장히 빨라서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든 장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간다면 급등 중인 종목들을 쫓아가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섹터 내에서도 종목 내 순환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차례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여전히 로봇주 관점으로는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본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기회가 남아있는 개별주가 어떤 게 있나라고 봤을 때 먼저 SOS랩 같은 경우도 이제 CES에서 라이다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서 이 로봇의 눈 센서 쪽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워낙 이 테마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SOS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일선, 5일선부터 조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양로보틱스 인수계약 체결 공시 보도로 이제 외형을 확정한다라고 해서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도 흐름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조정 시에 다시 보는 관점도 유효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에서는 또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라캐스트는 좀 시총이 이제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약간의 좀 끼가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유지하고 있는 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너무 과하게 빠졌고 로봇주가 조금 세게 밀고 나가다가 당연히 수급에 손바뀜이 있긴 하겠지만 로봇주의 시세는 여기서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눌림이나 조정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전략 세워봤고요. 그리고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1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4%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로봇과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서 역사적인 저점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LG전자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또 외국인과 기관이 LG전자를 다 담고 있는데 이제부터 좀 의미 있는 반등이 기대봐도 될지 LG전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0.8배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8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4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성장성이 굉장히 부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현대차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조업체로서의 밸류만 받다가 로봇 쪽에 대한 밸류가 붙어주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나 밸류를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 한화 그룹주가 움직이고요. 뭐 삼성 그룹주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CNS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강하게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LG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번 우리나라 시장의 대세 상승 랠리에서는 소외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오히려 지금의 윗꼬리는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NC가 탈락해서 많은 네이버 투자자분들이 좀 충격을 안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LG와 SK텔레콤 그리고 업스테이지가 통과됐고요. LG가 여기서 종합평가 점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중소형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윤혜림 대표님, 장 초반에도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움직이나 싶더니 워낙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섹터라서 그런지 반짝 상승에 조금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 연속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작년부터 안 가서 12월에 가겠지 했는데 또 이제 1분기 한 봄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도 요즘 조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다시 차트가 좀 상향을 하나 싶더니 또 여기서 미끄러지는 걸 보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량이 뭔가 부족하기보다는 이제 정부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서 탈락했다라는 이 선택을 못 받았다는 심리적 이런 매물이 출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AI 소프트웨어는 뭔가 지금 이런 대세 상승, 시세 상승은 조금 무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 봄 안에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은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부 정책 수혜가 나왔을 때 좀 트레이딩 기회로 차라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정통적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 코넌 테크놀로지, 이제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음봉이기는 한데 외국인들의 매집도 조금 보이고 약간의 조금 시세가 나올 듯 말 듯 하는 기미가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쪽은 마음 편하게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트레이딩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장에 저희가 TSMC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4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어제
오후장에 삼성전자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또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장중에는 거의 15만 전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최근에 반도체 탑2가 코스피 신고가 랠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5,000P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반도체 대장주 여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자꾸 신고가를 행진을 하니까 보수적으로 보다가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1분기 실적 보고도 좋기도 하고, 그냥 반도체는 가이던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물려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 하나, 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반도체 포트가 내 포트에서 한 40, 50%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연초에도 코스닥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들이 지금 코스피 대장주 1등주 위주로 가는 상승을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요라는 질문이 정말 1년째 너무 힘들지만 지금 일단 물리면서 사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소부장단이 조금 쉬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에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소부장으로 관심을 두셔도 되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코덱스 반도체라는 많은 좋은 것들을 품고 있는 반도체 ETF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ETF를 들어가되 조금 비중을 이제 실어가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탑2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보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지분가치 재평가 기대감으로 삼성생명이 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도 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분을 19%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여기에다가 최근 3차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대로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일부만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스퀘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주에서 하나그룹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주사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주사들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제 아까 전에 종목 여쭤보셨을 때 LG전자 여쭤보셨을 때도 윗꼬리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인 전략보다는 그래도 좀 공격적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업종과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안에서 최근에는 이런 대형주, 대장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주들은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판주들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덕분인지 그래도 장비주들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최근 이 두 업종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내리는 이런 시소게임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소부장은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대장주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냥 대장주에 올라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장주도 있어야 되고 장비주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둘 다? 기판주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는 이렇게 여러 군들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포트를 40, 50% 정도 꾸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기판주 대 장비주 뭐가 있어야 돼요라고 했을 땐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장비주에서 우리가 뭘 사볼까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한미 반도체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겪는 듯 하더니 다시 상승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TC본더 원탑이라서 한미반도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비전이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연금이 장비주 중에서 어떤 것을 비중을 늘렸나 보니까 테스, 유진테크, VM, 테크윙 등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지금 기술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라서 여기서 그나마 조금 견고한 흐름이 저는 테스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단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판주들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코리아 서킷가 대장으로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장을 따라 붙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오늘 외사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TLB까지 이렇게 좀 입맛에 맞게 장비주 하나, 기판주 하나 골라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비중의 차이일 뿐 대장주와 소부장단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비 안에선 테스, 유진테크, 테크윙, 기판 안에서는 코리아 서킷, 이수페타시스, TLB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 인프라 안에서 원전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강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의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현재도 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에 기록했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으로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라고 이틀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내 원전 정책이 다시금 원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뭐 한전기술, 우진, 보성파워텍 같은 원전 중소형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원전주들 전고점 탈환 가능할까요? 네, 저는 탈환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10위권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순환매의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전력기기라든지 전력기기가 아니라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만들어질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전 쪽에 대한 매출단 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0조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최근에는 더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우상향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오후장의 주인공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2시쯤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조 단위 규모의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알테오젠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50만 원 선을 뛰어넘었고요. 현재 5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일부 제약 다른 종목들까지 지금 후풍이 불면서 아랫골이 길게 달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주 제약바이오 종목들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가 됐었는데 이 뉴스를 기점으로 투심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남은 오후장이라도 제약바이오 좀 올라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가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밀릴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져오면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재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월달과 4월달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재무가 발표가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1월달과 2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난 몇 주 동안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하는 모습을 보였긴 하지만 전 지금부터는 반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 1%로 전환이 됐거든요. 상승할 만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부터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도 M&A를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인 현재 시점부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훈풍 기대해보면서 또 제약바이오 sek터 안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오전장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TS트릴리온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고요. 뭐 현대약품도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윤혜림 대표님. 탈모 치료제 종목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도 여전히 시세가 강합니다.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뭐 트레이딩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제약바이오 지금 이런 탈모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대장주들이 충분히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아니라면 우리가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워낙 2주 동안 수익이 너무 좋으셔서 오늘 탑픽주 기대돼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희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소부장 이야기를 했고 뭐 우리가 유리기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장비주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 그 다음에 소재주가 움직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매매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전 소재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코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코팅해주거나 세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장비가 반도체 자체가 고단화가 되면서 그에 들어가는 장비나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최첨단으로 이제 기업의 그런 스탠스 자체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팅에 대한 기술력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코미코를 조금 더디어도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증권에서 코미코에 대한 레프토가 나왔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코미코였습니다. 다음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차장님한테 제약바이오 저점 아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네. 역시나 오전이 저점이었고 알테오젠이 지금 끌어내리던 제약바이오를 다시 끌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알테오젠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 오후장 들어서 조금 급등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혹시 다음 주에 조금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알테오젠은 뭐 50만 원 초반 50만 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 60만 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